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자동차에서 지금 버추얼 개발 관련된 담당을 하고 있는 전동화 연리동 해석팀의 김규진 책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일단 우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교수님들과 저희 한동희 수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발표해 드릴 주제는 앞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셨지만 저희가 이제 하이브리드 전용 엔진으로 고효율 림번 엔진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버추얼 개발을 지난 2년에서 3년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은 테크니컬한 디테일은 조금 덜어내고 전반적인 개요, 그리고 저희가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를 좀 공유하는 자리를 좀 마련을 하고자 이렇게 발표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목차는 처음에 간단하게 저희 좀 배경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저희가 지난 3년간 버추얼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 그 림번 개발의 큰 배경들은 기본적으로 한동희 선생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 건너뛰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런 림번 개발을 하는 기본적인 배경 자체도 저희가 지금 외부에 다들 아시다시피 자동차 시장의 수요 대응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엔진 측면에서는 점점 더 복잡한 시스템의 요구 특성이 좀 많아지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개발 초기에 해석 기반의 어떤 버추얼 개발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이런 좀 요구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의 그림을 보시면 X축은 시간이고요. 그다음에 Y축은 저희가 인풋으로 들어간 어떤 비용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떤 엔진 개발을 시작을 하게 되면 초기에는 실물이 없기 때문에 실물 평가가 좀 부재한 상태에서 중간단 이후부터 시작품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좀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최적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좀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단 이후부터 좀 많은 공수들이 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버추얼 개발의 가장 중요한 컨셉은 개발 초기에 조금 해석 기반의 액티비티들을 많이 수행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효율성을 좀 극대화해보자, 이런 부분들이 좀 기본적인 버추얼 개발의 컨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버추얼 개발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 초기단에 실물이 없는 상태에서 다양한 지오메트리 최적화가 될 수도 있고,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컨셉들을 기본적으로 미리 점검하는 조건이 될 수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시험 사양들을 미리 줄여줌으로써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개발 효율을 올릴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 단에서는 결국 어떤 품질 문제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미리 대응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다는 좀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오늘은 이제 림번 엔진, 하이브리드 전용 림번 엔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지난 3년간 어떤 식으로 버추얼 개발을 진행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림번 엔진은 제한된 운전점에서 엔진의 최고 효율을 림번 연소를 통해 구현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추가적인 요율 개선, 그 다음에 에미션 저감, 이런 부분들이 저희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의 그림을 보시면 저희 버추얼 관점에서는 전체 시스템 레벨로 기본적으로 처음에 좀 컨셉 레이아웃을 잡는 좀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개별 컴포넌트로 넘어와서 결국 림번에서 저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 기존 이론 공연비 람다1 엔진 대비해서 림번 연소를 구현할 때 어느 것들이 다른지,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결국 연소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개별 최적화를 진행을 하고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주로 3차원 도메인에서 CFD 해석을 통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런 개별 단품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로 그치면 안 되고 결국 이런 개별 단품의 변화들이나 효과들을 결국 다시 전체 시스템으로 적용을 시켰을 때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도 마지막으로 좀 확인하는 작업, 이런 세 가지 순서로 오늘 발표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첫 번째 단계는 저희가 컨셉 단계에서 전반적인 레이아웃을 잡는 단계인데요. 이때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전체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먼저 정의를 하고, 좌측 그림처럼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부분, 그 다음 컨스트레인트들, 그 다음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밑그림을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저희의 우측 타겟처럼 기본적으로 엔진에서 요구하고 있는 열효율 개선량, 그 다음에 연비 개선량,
그 다음에 뭐 에미션 저감량 이런 것들에 대한 목표가 정해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런 엔진들의 컨셉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겠다는 이런 하드웨어의 최적화 관점의 어떤 수행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이제 처음 이런 컨셉 단계에서는 실물도 없고 구체적인 어떤 그 형상들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레이아웃을 체크하는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레이아웃 체크가 끝나고 나면 기본적인 엔진의 어떤 바운더리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 저희가 각 개별 서브시스템에 대해서 단품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아시다시피 이 흡기 포트 같은 경우는 림번 엔진에서 고유동, 그 다음에 뭐 공기를 연소실 내에 유입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컴포넌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흡기 포트부터 이제 최적화 진행을 하는 걸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중간에 그림 같은 경우는 다들 보셨다시피 기본적으로 흡기 포트가 전체 연소계에 있을 때는 타 연소계와 교호작용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 단품을 일단 따로 띄어서 중간 그림과 같이 리그 장치를 모사를 해서 저희가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런 그 설계안들을 평가를 할 때 중요한 평가 인자들은 유량계수와 텀블비 이렇게 두 가지를 갖고 저희가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버추얼 개발에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실물이 없을 때 사전에 먼저 점검을 하고 제안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업무를 확장을 해서 설계단에서부터 다양한 실험 계획법을 통해서 포트의 설계가 되는 중요한 인자들을 DOE를 통해서 다양한 인자 최적화를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런 많은 사양들을 뽑아낸 이후에는 우측 그림과 같이 흡기 포트의 유량계수와 텀블에 대한 이런 스캐터 밴드를 구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궁금증은 결국 아시다시피 유량계수와 텀블은 트레이드오프가 있기 때문에 그럼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은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단품에 대한 해석이 끝나고 나면 이걸 결국은 다른 컴포넌트들과 통합적인 연소계 시스템에서 유동 해석도 필요하고 나중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능 측면에서의 해석도 동시에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트에 대해서 기본적인 평가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포트, 밸브, 피스톤, 헤드 이렇게 닫힌 연소계를 구성하는 전체 연소계를 두고 저희가 평가를 이제 진행하는 전체 서브시스템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아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많이들 보셨을 그래프일 것 같긴 한데요. 실린더 내에서 연소실 내에 텀블이 들어오는 어떤 기본적인 그래프의 곡선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저희는 결국 포트가 중요한 이유는 흡기 포트로 들어온 공기가 얼마나 높은 모멘텀을 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주 토크를 낼 수 있는 주 구간까지 유동을 잘 유지하는가 이런 것들이 결국 목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첫 번째 생기는 이런 피크단에서는 저희가 앞서 분석했던 흡기 포트의 단품 성능들이 꽤나 리니어하게 잘 따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중요한 건 결국은 이 그래프 우측처럼 압축 말기에 유동을 잘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난류 에너지가 보존이 되던 아니면 유동의 속도가 보존이 되던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잘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피크와 두 번째 피크가 얼마나 잘 보존되는지 이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은 결국 피스톤이나 헤드 이런 전반적인 연소실의 형상 등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요 평가 인자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첫 번째 피크와 두 번째 피크가 얼마나 잘 보존되는지 이런 측면의 평가 인자를 하나로 잡고 그 다음에 가운데의 좌측 그림을 보시면 텀블의 중심이 얼마나 덜 흔들리는지 결국 텀블의 중심이 잘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연소실 중심에 있다면 포트로 들어온 유동 자체가 유동 손실을 입지 않고 압축 말기까지 유동을 잘 보존할 수 있는 이런 특성이 있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종국에는 압축 말기에 텀블의 일부는 난류 에너지로 소산되고 일부는 유동으로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압축 말기에 초기 점화를 위한 난류 에너지나 그다음 스파크 플러우 주변의 유속 등의 평가 인자를 가지고 저희가 연소계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분사 시스템 관련된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분사 시스템에서 저희가 주로 최적화를 수행한 인자들은 다양한 분무 패턴들 홀의 개수가 될 수도 있고 전격 유량이 될 수도 있고요. 가운데처럼 다양한 분사 전략들, 분사 횟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분사 시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최적화도 진행을 하고 분사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크게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최적화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결국 저희가 버추얼 갭을 중요한 건 어떤 평가를 통해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평가 인자들도 마찬가지로 또 제안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가장 중요한
유동만 있을 때 연소계뿐만이 아니라 유동과 이 연소실 내에 분사가 들어갔을 때 연료와 얼마나 잘 믹싱이 되는지, 그리고 연료의 분사에 의해서 유동이 얼마나 잘 강화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 인자를 통해 최적화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당연히 분사 시스템을 연소계 내에 저희가 장착을 할 때 이게 기존 연소 시스템과 간섭은 없는지, 그 다음에 액막량 등은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체크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혼합기 특성 같은 경우도 압축 말기에 얼마나 잘 믹싱이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점화 같은 경우는 앞서 한동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 림번 엔진에서는 초기 점화 거동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람다원 엔진과는 다르게 초기 연소 안정성 확보하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가운데 그림처럼 유속과 난류 에너지의 압축 말기의 시간에 따른 분포를 보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런 간단한 모델을 개발을 해서 연소계에 따라서 초기 점화 거동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평가 인자로 삼아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전히 일부 좀 다단 점화나 이런 부분들에 좀 한계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초 연구를 통해 좀 보완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컴포넌트 레벨에서는 간단하게 림번 엔진 탑재를 위해 적용되는 기타 시스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상단 그림에 보시는 냉각 캐러 같은 경우도 저희가 림번 엔진에 탑재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부스팅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냉각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렇게 추가적으로 림번 엔진을 위해 추가되는 레이아웃들에 의해서 일부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상단의 예시는 결국 워터펌프 입구단에서의 부합이 발생하게 되면 냉각 성능이 떨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사전에 레이아웃을 점검을 함으로써 조기에 좀 문제들을 검토를 하고 사전에 점검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아래 그림처럼 후처리 시스템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후처리 시스템에 대한 레이아웃들에 대해서 유동 성능적인 측면에서 문제는 없는지, 촉매 차압들은 괜찮은지, 그 다음에 촉매 시스템에서 유동이 균일하게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 인자도 마찬가지로 보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개별 컴포넌트에 대한 분석이 끝나고 나면 이제 다시 시스템 레벨로 넘어와서 결국은 단품 레벨에서 우리가 최적화를 했지만 이것들이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엔진의 목표단과 잘 맞아 떨어지는지를 성능단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림번 엔진의 결국 연소계 개발 목표는 림번 연소를 안정적으로 구현하고 그에 따른 부산물로 연료율이 추가적인 개선, 그 다음에 EM 저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그림을 보시면 앞서 보여드렸던 흡기 포트의 유량 계수와 이제 텀블 그래프인데요. 결국 여기서 저희가 궁금한 점은 이렇게 다양한 파레토 라인을 그려놓고 나면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또 퀘스천 마크가 남아있게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성능적으로 검토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때 중요한 거는 저희가 림번 연소를 구현하고자 하는 이 운전점에서 이 운전점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페이지의 예시로 보시는 부분은 결국 기본적으로 나킹 운전점일 때는 고유동의 연소계를 갔을 때 텀블이 높아지면 난류 에너지에 의해 연소 속도가 향상이 되고, 이 향상된 연소 속도 때문에 연료율이 개선되는 이런 것들이 잘 리니어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이때는 그렇기 때문에 유량 계수의 저하를 좀 손해를 보더라도 텀블비를 증대하는 측면이 좀 낫고요. 반면에 어떤 운전점이 이미 MBT 운전점이라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림번 연소에서 이미 MBT가 진행이 되고 있다면 이렇게 좌측 상단으로 유량 계수를 손해보면서 텀블비를 증대하게 되면 이미 MBT는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소 속도가 빨라지는 거에 대한 이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실제 시험적으로 검증을 해봐도 우측의 상단 그래프처럼 실제 연소 기간은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연료율은 증대되는, 그리고 심지어 이런 운전점에서는 이슈퍼 차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이드 이펙트가 오히려 더 크게 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조건에서는 결국 저희가 오른쪽 아래로 유량 계수를 확보하는 측면,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텀블비를 혹시 추가로 더 증대를 하게 되면 이런 경우는 저희가 고텀블 기구를 적용하는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이런 케이스들은 오히려 더 이런 사이드 이펙트들이 심해져서 우측의 PV 선도나 펌핑 손실을 보면 결국 너무 유량 계수가 떨어졌을 때는 그에 대한 사이드 이펙트로 연비가 오히려 악화되는 이런 사이드 이펙트를 좀 체크를 할 수 있고요. 결국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버추얼 관점에서 사전단에 먼저 이런 하한치를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시스템 성능 측면에서도 저희가 피스톤을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동 측면에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피스톤 같은 경우는 피스톤 상면 형상에 따라서 압축비 변화, 이에 따라서 열효율 변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유동 측면뿐만 아니라 성능 측면도 좀 동시에 검토를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래 그림처럼 밸브 시스템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유동의 영향보다는 밸브 타이밍, 듀레이션, 밸브 캠 전략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전체 성능 측면에서 동시에 좀 검토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요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컴포넌트 단, 그리고 시스템 레벨 단에서 버추얼 개발들을 진행을 하게 되고, 요약을 드리면 결국 분사, 연소, 그리고 점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별 컴포넌트 간의 어떤 인터랙션을 포함해서 최적화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나면 이제 시스템 레벨로 넘어가서 시스템 단에서 전체 성능에 미치는 사이드 이펙트들은 없는지, 그리고 앞서 수행했던 컴포넌트 레벨에서의 어떤 이런 결과들을 반영을 해서 이것들이 전체 시스템 단에서는 우리가 목표하는 성능에 도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동시에 체크를 진행을 하게 되고, 종국에는 결국 이런 것들이 앞서 한수성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량 단으로 넘어가서 결국 전체 차량 모델링 관점에서 이런 모델들에 대한 패키지가 완성이 돼서 실시간 실도로의 EM 예측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적극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희가 좀 어려운 부분들, 말씀드렸다시피 점화, 그 다음에 사이클릭 베리에이션, 결국 연소 안정성 측면에서의 부분들, 그 다음에 EM 저감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여전히 조금 정합성, 정도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 워크샵의 주제인 기초 연소 기술을 통해서 기본적인 연구, 그 다음에 모델링의 정도 확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모델들이 다시 컴포넌트 레벨 단,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시 차량 레벨 단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버추얼 모델의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긴 시간 발표 드려서 감사합니다. 네, 방금 김규진 책임연구원께서 이렇게 저희 회사에서 버추얼 개발 방향을 포함해서 이런 림번을 어떻게 최적화하고 있는지 너무 잘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 관련돼서 질문 사항들이 있으시면 여기 마이크에 나오셔가지고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속과 성함도 좀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신라대학교 김성수 교수입니다. 굉장히 좋은 연구 내용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기진 책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이클릭 베리에이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저도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이 스파크 플러그 갭 사이에서의 유동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텀블 중심의 편차를 줄이는 것까지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셨는데, 스파크 갭 사이에서의 유동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가져가느냐가 사이클릭 베리에이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개념을 스파크 갭에서 스파크를 하나만 사용을 할 때는 마이크로 스케일의 중심에 있느냐, 가장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사이클릭 베리에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하시면, 좀 추가적으로 하시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스파크 플러그를 이용해서 스파크 갭 사이의 유동의 영향을 받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스파크 방법 바꾸다든지 그런 것을 좀 줄이면은 지금 하시고 계신 그런 사이클릭 베리에이션 줄일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조언 및 피드백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점화 시스템 관련돼서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가 평균적인 레벨에서는 유동을 조금 강하게, 그다음 저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방법은 점화 플러그 주변에 에너지를 높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사실 에너지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결국은 림번 같은 경우는 사이클릭 베리에이션 측면은 초기 점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면은 무조건 유동을 세게 하는 것이 좋냐, 이런 측면에서는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가 어떤 점화 시스템을 쓰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다단 점화를 하는 경우, 그다음 점화 에너지를 높이는 경우, 점화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결국 이 시스템에 필요한 유동의 어느 정도 레벨이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그런 부분에서의 관점에서 본다면 평균적인 레벨에서 어느 연소계가 높다 낮다를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것들이 베리에이션 측면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을까? 지금은 조금 간접적인 추정에 불과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뒤에 발표해 주실 민경욱 교수님께서 연구해 주고 계시는 LES 관련된 연구들로 실제 해석에서 베리에이션을 본다든지 그다음 송환호 교수님께서 연구해 주시는 리그 레벨에서의 점화 특성들을 본다면 우리가 필요한 유속은 얼마인가, 필요한 모멘텀은 얼마인가, 그에 따른 저희가 갖고 있는 점화 시스템과의 매칭성은 어떤가 이런 부분들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버추얼 모델에 어떤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확장해 나갈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조금 시간이 아직 발표. 예, 국민대학교 조경석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발표 잘 들었고요. 이 초기에 플레임 커널, 스파크 채널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 그림을 보면 이 스트레치가 일어나는데 유동에 따라서 그 스트레치 방향도 굉장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플레임 커널이 성장하기 시작할 때에 그 그라운드 일렉트로드하고 센터 일렉트로드 닿는 면적 그리고 그 윗부분에 실린더 헤드 부분에 닿는 면적에 따라서 초기 열 손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시클릭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커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열가, 열효율, 그다음 벽면 열 전달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사실 정량적으로 본다기보다는 지금 좀 정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분석하는 좀 측면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점화 스파크 플러그의 방향, 그다음에 저희가 이런 것들은 기초 연구를 통해서 유동이 닿는 면에 있어서 이 전극의 그 C 플러그 자체의 벽면단이 잘 간섭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점화 플러그가 어떤 회전 방향이 있을 때 조금 더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 말씀하신 뭐 열 손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모델링을 좀 갖춰 나가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저희 해석 기술들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신 저희 김규진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